자, 제가 1표본 t테스트를 2개 해 놓은 것들을 시트에 이렇게 이름을 적고 여기 보관해 놨고요. 이제 2표본 t테스트 중에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표본 t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개의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남자의 어떤 키, 그리고 여자의 키, 이 남자 표본의 키가 173cm고 여자 표본의 평균이 170cm라고 했을 때 뭐 키가 굉장히 큰 여성 집단이겠죠. 이 2개의 표본의 집단의 평균이 같은가 틀린가를 다른가를 검증하는 게 바로 이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표본은 동일한 사람들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측정했을 때, 즉 A라는 사람, 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쭉 있겠죠. 여기 1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100명의 사람들이 신약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신약을 섭취하기 전 생체 지표가 있을 거고요. 신약을 섭취한 후에 생체 지표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약을 섭취하기 전과 신약을 섭취한 후에 이 동일한 대상자들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오는 이런 전, 후 데이터들을 비교 검증하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 표본 T 검정, 즉 2개의 집단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2 조직 간의 데이터의 차이를 검증하는 T-테스트입니다. 자, 먼저 샘플을 보겠는데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캐스에서 받은 샘플 데이터들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버섯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뭐 성적이나 뭐 버섯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데이터들이 너무 작아서 일단 먼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컨트롤 V로 데이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개수가 지금은 총 1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를 좀 랜덤하게 좀 이렇게 갖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랜덤하게 하는 함수는 랜드 비트윈에서 뭐 12에서부터 뭐 25까지 랜덤하게 정수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이런 함수인데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한 30개 정도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드 비트윈에서 뭐 최소값 12에서부터 최대값 19까지 사이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밑으로 쭉 내려서 요것들이 랜드 비트윈이다 보니까 클릭할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A1부터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또 컨트롤 V 복사한 다음에 여기 값으로 붙여 넣으면 이렇게 샘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샘플이 완성이 되면요, 요 실습 파일은 여러분들께 한번 별도로 첨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군이 있고요, 대조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군이라고 하면 아까 그 설명대로 어떤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치료법을 개발을 할 때 그 치료법이나 신약을 투입한 집단을 갖다가 처리군이라고 하고요. 뭐 실험군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는 그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이 처리군과 이 대조군의 평균값들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엑셀에서는 바로
저희가 두 가지 분석 툴을 설치했죠. 데이터 탭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이 있고요. 추가 기능 툴에 있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받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에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아래쪽에 T검정 쌍체 비교, 그리고 T검정 등분산, T검정 이분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등분산과 이분산은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처리군과 대조군이 우리가 30명을 여기에 30개를 만들었지만 30개가 안 되네요. 29개네요. 29명들의 처리군과 대조군들 총 58명이죠. 58명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 처리군에 있는 요 표본의 숫자들이 모집단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나온 이 표본의 숫자들인데 이 모집단의 분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의 분산과 이 대조군의 모집단에 흩어진 분산이 동일성이 있느냐, 비슷한 분산에서 나왔어야 이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분산 검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근데 처리군은 이렇게 생겼는데 대조군은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t-테스트는 할 수 없고 이분산 t-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절차도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습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처리군이 데이터 분산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쉽게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조군은 약간 비슷한 모양이지만 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흩어진 정도가 유사해야 등분산을 가정하고 t-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이거는 등분산을 가정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리군, 대조군에 있는 각각 열머리글들이 있고 처리군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대조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지금은 각 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누르고 나서 아래쪽에 T검정에 있는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변수 1의 입력 범위는 처리 여기 A1부터 A30까지, 그리고 변수 2의 대조군의 입력 범위는 B1부터 B3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설 평균차라고 한다는 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귀무가설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죠? 일단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값.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얼마나 크다 얼마나 작다를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기본 가설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립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를 결정할 뿐이지, 이게 뭐 얼만큼 더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평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표라고 하는 거는 현사 변수 1과 2의 입력 범위에서 첫 번째 행위, 처리, 대조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룹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표라는 걸 체크했고요. 이 가설 평균의 차라는 거는 결국에 처리군과 대조군의 12하고 15의 차이는 마이너스 3, 그리고 18, 17 플러스 1, 뭐 이렇게 차들이 나오겠죠. 이런 차이들의 값들도 역시 차이들의 값의 평균도 역시 T분포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게 이 통계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차들의 값들의 평균이 T분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표본의 이 차이의 표본 차이의 평균들이 T분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T분포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5로 두고요. 출력 범위에다가는 여기 새롭게 여기 바로 옆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T검정 등분상 가정 두 집단이라고 해서 처리군과 대조군의 통계치가 나오고요. 이것들을 T테스트로 분석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자승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홈에서 쉼표 버튼을 누르시고 소수점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수점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석을 해보면요. R 프로그래밍이든 SPSS든 어떤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더라도 이 T검정의 등분상 가정 두 집단의 T테스트는 이러한 결과값들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균을 볼게요. 처리군은 19.7 그리고 대조군은 15.5 그래서 처리군이 대조군보다 더 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평균 값들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설 검증하려고 하는 거는 이 19.7과 15.5가 표본의 값이지만 여기 19.7과 그리고 15.5가 표본의 값이지만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을 거다. 표본에 따라서 그냥 값이 달라진 것 뿐이지 동일한 모집단일 거다라는 게 평균의 차이가 실제로 표본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이다라고 기무가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0이냐 아니냐를 이 t-테스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이 분산이 나오고요. 그다음 관측수가 29개, 29개. 이 공동분산이란 거는 t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집단의 분산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분산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t통계량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분포라고 했을 때 이 t값으로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인데요. 여기에서 t값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4.943이기 때문에 이 확률 값이 무엇이냐라고 봐서 이 가장 끝 극단치에서부터 이 t값까지의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 p 단측 검정이란 거는 우리가 한쪽으로 50%라고 봤을 때 5%라고 봤을 때 높을 거다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검증을 했을 때 이 5%에 해당되는 이 한쪽 검정은 0.0000366이라고 하는 것은 t값 4.94가 여기 4.94까지의 확률값이 0.0000366%이다. 그러므로 5%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T기각치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1.67이라고 하는 거 이 5%에 해당되는 이 T값이 1.67이라고 하는 거고요. 양측 검정에서 T기각지 양측 검정은 2.5%에 해당되는 T값이 바로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양측 검정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양측 검정의 값들을 보면 이 처리군과 대조군들의 차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쭉 차의 값들이 나오고요. 이 차값들의 평균이 있을 겁니다. 이 평균을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했죠. 계속 처리군 대조군을 복원 추출해 가지고 표본 샘플들을 계속 만들었을 때 그 두 가지의 평균 역시 평균의 요 두 가지의 값들의 차들의 평균들도 계속 복원 샘플링이 될 겁니다. 이 평균의 차를 복원 샘플한 거를 이렇게 확률 분포로 놔봤더니 결국 t 분포를 이루더라. 그래서 이 t 값들이 바로 요거고요. 이 처리군과 대조군의 차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 집단 요거죠. 요 집단이 의 t값은 4.94다. 그래서 4.94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은 p값은 0.000073이고 요거는
5%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각되고 2.5%에 해당되는 것도 기각된다. 즉, 이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0으로 봤기 때문에 0에서 기각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처리군과 대조군이 차이가 0이 아니다 라는 걸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T검정 등분산 가정이고요. 등분산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분산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처리군과 대조군의 분산이 같은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증 방법도 여기에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보면 F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F분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역시 정규분포에서 파생되는 분포인데 분산을 두 개의 집단의 분산을 비교해서 그 분산 B를 F값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F값이 확률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의 곡선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분포가 된다고 했습니다. F값은. 그래서 이건 뭐냐? 어떤 특정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이 분산의 비율을, 비율을 F값으로 만들고 이 F값을 가지고 자유도라고 했을 땐 이 F값을 계산할 때 A와 B의 이 자유도가 있는데요. 이 표본수 나누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F값들의 유의 확률을 보고 이 두 개의 분산 B가 분산의 비율이 같은가 다른가를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어떤 특정한 점수 유의 확률 마찬가지죠. 여기도 5%를 기준으로 이 F값이 5%보다 더 바깥에 있으면 요거는 분산이 두 개의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검증 방법입니다. 그런 검증 방법을 F테스트라고 하는데요. F테스트를 통해서 이 처리군과 대조군이 과연 분산이 동일한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창이 나오고요. 변수 1의 입력 범위는 역시 처리군, 그리고 엔터. 변수 2의 입력 범위는 대조군, 그리고 엔터. 이름표가 있죠. 첫 번째 행에 이름표를 넣어주고 유의 수준은 FB 역시 5%로 잡아놓고요. 출력 범위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여기 M3에다가 놓고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 검정, 즉 분산에 대한 두 개의 집단에 대한 FB 값이 여기에 2.71로 나오고요. 단측 검정 결과 0.00508입니다. 0.05에 해당되는 5%보다 더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F 분포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집단의 분산 B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요. 이 분산 B가 우리가 이 이론치 분포에 우리가 해당하는 이 처리군과 대조군의 분산 비율이 FB로 계산했을 때 2.71이 나온다. 그래서 2.71이면 이 정도가 될 거고요. 2.71에 해당되는 이 단측 검정에 있는 P값, 확률값이죠. 끝에서부터의 면적이죠. 여기 2.71에 해당되는 이 면적이 0.005가 된다. 즉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5%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각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5%로 놓고 있기 때문에 0.5라는 것은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상 분포에서 5%를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이 분산에 대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이 처리군과 대조군의 t-테스트를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르다 해서 이분산 가정 두 개 집단 t-테스트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분산 가정 두 집단 t-테스트로서 분석의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러면 데이터 분석에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T검정의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이라는 게 있죠. 확인을 누르면 똑같이 아까와 같은 등분산 가정 두 집단에 있는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변수 1의 범위는 처리군 전체를 잡아주시고 엔터, 변수 2는 대조군의 전체 데이터를 잡아주시고 엔터, 그리고 가설 평균차는 0으로 놓으시고요. 이름표 있으니까 이름표 체크, 유의수지는 이 평균의 차이 0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각 범위를 0.05, 즉 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력 범위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체크를 하고 엔터를 쳐서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등분산을 가정했던 그 분석 내용과 이분산을 가정했던 분석 내용이 통계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산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t 통계량이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크게 차이가 없다. 여기 보시면 자유도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자유도. 예. 그러니까 분산이 다르니까 이 자유도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 공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T검정의 원리와 개념, 그리고 T검정이나 그 분석을 돌렸을 때 그 나온 결과값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의 p-밸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측 검정으로 보수적으로 2.5%의 구간에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보면 역시 이것도 쉼표 버튼에 소수점을 쭉 늘리면 0.05보다 한참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분산이든 등분산 가정이든 처리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없지 않다,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럼 t-테스트를 배우느냐?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경영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A/B 테스트라는 걸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A/B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 페이지를 이 A와 같은 모양, 이미지가 위에 있고 글이 이렇게 있는 모양, 그리고 또 B번째 페이지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모양. A와 B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구매 확률이 어떤 게 더 높느냐를 비교했을 때 A와 B 페이지를 랜덤으로 고객들한테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A 들어와서 사기도 하고 B에 들어와서 사기도 하고 B에 들어왔다가 이탈해 버리기도 하고 A에 들어왔다 이탈해 버리기도, 그 빈도수를 여기에 계산을 해봤는데 A 페이지에서는 상품 구매의 경우에 9,500명을 했고요. 비구매는 9,500명이 있습니다. 9만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B 페이지에서는 9,600명, 즉 9.5%가 구매를 했고요. 여기는 모 비율의 검정이 됐긴 하겠는데요. 모 비율도 똑같이 모 평균처럼 9.5%를 점수로 환산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9.5와 9.6의 이 평균 차이를 보는데 에게 0.1%밖에 증가가 안 됐어 라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직접 이걸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 9.6%와 5%는 우리가 표본상으로 봤을 때는 0.1%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냐 차이냐, 0.1%라는 데이터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학적 의사결정이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뭐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 19.7과 15.5가 과연 평균 차이가 예를 들면 처리군, 매기, 대조군 이렇게 되는데 4.17 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4.1713이나 납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군의 평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냥 직관과 감이 아니라 이런
비교 검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4.13이라고 하는 게 뭐야? 4.13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면 차이가 없는 거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이 약을 내지 않거나, 요게 지금 약과 관련된 실험이니까요. 치료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회사나 나라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T검정이 유의미하게 쓰인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독립표본이 아니라 이제 대응표본입니다. 대응표본, 대응표본 T테스트. 대응표본 T테스트는 동일한 대상자가 시점을 두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아까 그리고 보기에서 키스 데이터에서 데이터 폴더를 보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선형 모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요인이 되니까, 그리고 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자, 아까 캐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어보시면 데이터 폴더가 역시 있고요. 데이터 폴더 안에 보면 샘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분산 분석에 해당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샘플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샘플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결과 그 값들이 나와 있는 게 여기는 뭐 특별하지 않네요.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체가 있고요. 똑같은 개체가 있고요. 개체가 있고 개체 넘버가 있습니다. 1번부터 우리가 30명의 데이터를 연속 데이터로 채워서요. 30명의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 약의 복용 전 그리고 복용 후가 있겠죠. 이 복용 전의 체중을 보면 랜드 비트윈에서 60kg에서 100kg까지의 랜덤을 내주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랜드 비트윈에서 줄여서 50에서부터 90까지 랜덤한 내용을 해주라. 너무 높네요. 60에서 95까지 랜덤하게 숫자를 내주라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면 여기에서 값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랜드 비트윈으로 되어 있는 함수 값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개체 복용 전 복용 후라고 하는 데이터가 랜덤하게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이 복용 전 복용 후가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전 복용하기 후니까 대응 표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 표본은 이 처리군과 대조군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대응 표본 T테스트는 동일한 개체의 복용 전과 복용 후, 그래서 총 여기 있는 30명의 사람들을 시점의 차이를 두고 측정을 한 거다. 그래서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대로의 분산들이 동일하게 가정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체의 특성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독립표본으로 보면 처리군에 속해 있는 표본들과
대조군에 속해 있는 표본들이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응 표본은 이 개체에서 1부터 30번까지 사람들한테 복용 전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은 동일한 개체들의 분산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특성들도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통제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개체의 측정 값들이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는 여기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여기에 쌍체 비교라는 데이터 분석 모듈을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변수 1의 입력 범위는 복용 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2의 입력 범위는 복용 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설 평균차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우리가 검증을 하려고 하고요. 이 데이터에는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0.05%, 이 차이에 해당되는 어떤 T분포에 있어서 이 5%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요 평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각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여기 바로 보이는데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범위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출력 범위를 여기 이렇게 지정을 엔터를 쳐주시고 확인 누르면은 아까 T검정 독립표본 T테스트랑 비슷한 결과값들, 비슷한 형태의 결과값들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P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보수적으로 항상 양측 검정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클지 안 클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바꿔놓으면 다 0.05보다 작은 P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 통계량을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 T 통계량을 이 복용 전과 복용 후의 차에 해당되는 T 통계량을 내주고요. 이 T 통계량을 T분포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겁니다. T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유도,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30개가 되니까 조금 정규분포랑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T값이 4.9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4.94에서 이 T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면적이 얼마다? 0.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소수점 두 개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0.0145다 퍼센트다 라고 하면 5%보다 한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용 전과 복용 후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있다.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뭐 또 다른 통계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평균 차이, 즉 83과 68kg의 이 차이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5kg인데 이 다이어트 약의 복용 전, 복용 후를 차이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kg 정도 되는데 이 마이너스 15kg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이어트 약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 먹겠지만 어쨌든 이건 랜덤 샘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T검정 쌍체 비교를 통해서 T테스트를 하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독립표본과 대응표본 T테스트에 해당되는 결과값들을 다른 우리가 아까 받은 서울대 통계학과에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 분석 툴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데이터 값은 A1부터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아까 경고창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데이터에다가 바로 추가 기능에 있는 통계 분석 그리고 T검정에서 이표본 검정으로 해서 선택 변수는 처리와 대조를 뭐 고급 분석이 이렇게 있죠. 분류 변수, 분석 변수가 있는데 분류 변수, 분석 변수가 있는 거는 이렇게 값들이 두 개열로 돼 있지 않고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은 처리군, 대조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지만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룹명 그리고 값 이렇게 했을 때 체중
체중이 아니죠. 이건 뭐 생체 지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처리,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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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값들이 이런 형태로 롱 포맷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계 분석에서 T 검정에서 이표본 검정 들어오면 고급 입력에서 이렇게 분류 변수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분류 변수가 되겠고요. 이 분석 변수는 생체 지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값이 처리 대조로 되어 있는 표준 입력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 변수 두 개를 그냥 다 이렇게 분석 변수에 집어넣고요. 이 값들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대립가설이죠.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고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대립가설이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에 보면 검정 방법에 이미 독립과 대응을 이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는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검증이기 때문에 독립 비교로 놓고요. 신뢰도는 95%로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1표본 T검정 했을 때 아래쪽에 T검정 분석 결과가 같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엑셀로 검증했을 때랑 비슷한 결과값들이 똑같은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통계 공식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처리군 29개와 대조군 29개의 평균 19.7, 15.5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등분상 검정을 F값으로 했다. 그래서 유효확률이 0.01인데 0.0이라는 것은 분산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이분산 검정으로 바로 나갔고요. 이분산일 경우에 이 내용의 결과값들을 우리가 차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등분산과 이분산의 결과값들을 같이 내주는데 우리가 등분산 검정에서 F값은 뭐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F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두 집단 간의 분산의 비율을 봤을 때 5%보다 더 희박한 곳에 있다. 즉 0.01이면 5%의 퍼센테이지를 소점을 한 사람이 0.05인데 0.05보다 더 바깥쪽에 확률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F값이 0이라는 것을 기각한다. 즉 분산의 1이라는 거. 분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산이다. 그래서 이분산의 결과값을 이렇게 놓고 역시 등분산이든 이분산이든 유의확률이 0보다 한참 0에 거의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요건 F분포고요. 등분산 검정에서 이거 F분포고 우리가 T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T분포의 그래프가 있었을 때 통계량이 약 4.9에 해당되고 이 너비에 해당되는 p-밸류가 0.00000에 가까운 값일 정도로 극단치에 있다. 즉 T검정의 이표본 검정의 독립표면은 T값이 0이고 우리가 T에 있어서는 요 T에 대응하는 X값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4.9의 차이는 뭐냐? 19에서 15 내리는 한 4.2 정도의 이 평균값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그리고 연속해서 대응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표본 T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대응표본 이렇게 대응표본 시트로 들어가서 추가 기능에서 통계 분석 그리고 T검정에 있는 이표본 검정을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 변수에서 복용 전, 복용 후 이렇게 데이터를 놓을 겁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근데 여기 보면 검정 방법이 독립 비교가 아니라 쌍체 비교, 즉 대응 비교라는 것들로 옵션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걸 누르시면 요 값이 뒤에 나오고요. 이 표본은 복용 전과 복용 후에 똑같이 30명으로 가져가되 이 평균의 차가 83.9에 68.14kg 정도 되는 이 평균의 차이가 T통계량이 4.94로 유의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라고 한다면 유의 확률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요거는 두 집단 간, 두 집단이 아니죠. 이거는 쌍체 비교했을 때 복용 전과 복용 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검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 T테스트는 두 집단들을 비교할 때, 특히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자주 쓰고요. 여기 두 개 집단에서 이제 넘어가는 두 개 집단이 아니라 남녀가 아니라 뭐 네 개 집단,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뭐 8개 집단, 뭐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이렇게 집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t-테스트를 하게 되면 통계적인 오차가 발생합니다. A하고 A 차이, A하고 A 차이, A하고 A 차이, A하고 A 차이를 다 분산으로 그 차이들을 다 이렇게 차이들을 비교하다 보면요. 분포의 차이를 보면 막 중복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집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t-테스트와 함께 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표본 T검정을 실습을 해봤고요. 엑셀로. 그 다음에 독립표본, 대응표본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후에는 이론 분산 분석과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론 분산 분석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반복 측정은 제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순회기, 다중회기, 로지스틱 회기까지 한번 전체 엑셀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의 검증을 우리가 이 과목 자체가 엑셀과 R을 통한 통계 기초 분석이기 때문에 R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각각의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